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기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 중구를 사랑하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인구 의원입니다. 깃따르는 사람 속에 가을의 향기가 느껴지는 계절, 어느덧 특별한 명절 추석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풍성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개인 소회이자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을 해보았으면 하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요즘 들에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 합니다. 샌드위치나 국수 한 그릇 주문한 것조차 모든 것이 너무 낯설고 힘들어 망설여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느 순간 우리 사회는 사람이 있던 자리가 하나 둘씩 기계로 대체가 되고 사람에게 말을 걸며 주문을 하던 일도 키오스크라 불리는 기계를 만들어 서서 몇 번씩 선택을 하고 어렵게 카드를 결제하고 나서야 주문이 끝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은 노인 세대라 불리는 연령층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인이라고 일컫는 65세 이상의 인구 수는 956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더라도 내년 중이면 노인 인구 1000만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나이를 먹습니다. 저 역시 청춘을 보내면서 그 시절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렇게도 예외 없이 나이를 먹었고 지금은 삶의 변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때로는 새로움을, 때로는 경이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것만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배우면서 나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 노인인구 1000만 시대와 고령화율 27%를 넘어서고 있는 중국 현실에 비춰 노인 시대들을 위한 교육과 인권에 보다 많은 사회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기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된 현물과 현금 중심의 노인 복지에서 지역 사회와 경험을 공유하고 감정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인 인권 중심의 교육 복지로 크게 패러다임을 변화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노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난 어려웠던 시절을 열심히 잘 살아왔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한 명의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해온 부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명예나 지위보다는 건강을 우선시하게 되고 몸은 조금 힘들지만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의 발을 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보자며 외로움과 소외감 없이 품위 있고 멋지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의 부모 세대의 현실이지만 저의 미래이기도 하고 누구나 겪어야 할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노인을 나이 든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그들이 가진 경험이 사회에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 참여와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가을을 느낍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김기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강준희 의원입니다. 2023년도 올해 추석은 6일이라는 긴 추석 연휴를 맞이합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또는 나만의 긴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는 행복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유리 전장인 도시기획으로 묶여있는 우리 구의 보도 제한과 관련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도시의 구조가 바뀌고 있고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도 바뀌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는 시청과 경찰청이 이전한 이후 상복도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광복동과 남포동의 상업구역 또한 변화 발전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청 이전 이후 표류해 왔던 롯데백화점 부지 내 롯데타워는 이제서야 지상 67층 342m의 규모로 국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축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거대하게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우리 주민들의 삶의 힘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중앙동과 광복 남포동의 상업구역은 건축물 최고한도 96m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에 닫혀 있습니다.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국토기본법, 도시개발법, 주거기본법, 건축법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법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지역, 나의 공간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시계획이란 말 그대로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고 공간과 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피라민들이 내려와 옹기종기 모여 살기 시작한 우리 상복도로와 전통시장 곳곳 상업지역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부산시 중구의 도시계획이라는 말에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중구가 경감보호구역 그리고 건축물 높이 제한지역이라는 제도에 묶여서 원도시름이라는 이름으로 옛 영광만 기억하고 있을 때 외지인들은 부산이라고 하면 바다를 끼고 수려한 자연이 있는 해운대 지역 등 동부산권을 떠올리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해운대 바다에서 바라보는 불빛 찬란한 도심의 야경은 어느새 부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구의 규제 완화와 규제 해제를 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문가들은 난개발을 걱정하고 도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도시 정체성이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새로운 도시 계획 안에 주민의 삶은 얼마나 반영되고 있을까요? 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따른 절차가 지연되는 것과 또 전문가들과는 다른 의견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은 광역 단위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중구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인 건축물 높이 제한을 철폐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이제 어느새 중구민의 한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시 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본 인프라도 크게 바뀌고 발전해 갑니다. 중구가 보다 스마트하게 발전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는 도시계획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주민들의 삶과 생업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활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기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부총리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하철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를 나타내는 지표 이야기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올 3월 발표한 우리 구 지방 소멸 위험지수는 0.44일입니다.
우리 구가 속해 있는 0.2에서 0.5 사이의 지역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0.4 사이의 지표를 받은 우리 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하고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할까요? 우리 중국민이 보다 기적하게, 보다 안전하게 정조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와 함께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에서 머무를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정주 인구수 감소를 위한 지역 소멸보다 우리 구를 찾아오는 유동인구수의 감소가 지역 소멸에 기여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구로 그 비율이 42%에 육박합니다. 또 유무형의 역사자원과 문화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으로서 문화관광 도시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멸이라는 현실과 바로 맞닥뜨리는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의 정책과 사업들을 살펴보면 건설, 건축 중심의 하도의 확충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철적 구매의 용두산 시대의 서막을 열었고 노인회관과 주민센터 등 건립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행정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가 가져야 할 도시거리의 가치를 저고하는 정책 마련도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수라고 하면 사람들이 야경에 있는 안바를 떠올리고 선천이라 하면 정원의 도시를 떠올리듯 우리도 중구만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스토리가 없는 선택지는 예능화를 뿐입니다. 강북로에 조성될 강북로 건수광장 조성사업도 이제 막 추진하는 단계이니 스토리를 입혀 단순 조형물이 아닌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김종식 가가의 생각이 나는 부산일보의 기사에 있듯 우리 구는 곳곳에 보존하고 지켜야 할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진들의 갈 길을 이끌고 마음을 얻을 자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정책 결정이고 이 자원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재생산도 꼭 필요합니다. 여수에 있지만 지방 소멸 지수는 0.451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여건이지만 정주 인구가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지역에 머물고 소비하며 경제활동은 주체가 되고 또 도시는 성장해 갑니다. 우리 중구는 부산국제영화제의 태동이자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의 한해 시작을 알린 곳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획기적으로 우리 구 인구가 증가하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만 우리 구가 가진 자산들을 활용해 스토리를 입히고 또 다른 구와의 차별화, 우리 구 다음 가치를 만들고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중구의 최반장 지하철은 우리 중구가 남한과 북한의 해양도시 문화도시로서의 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2023년 추석 가족과 함께 여유롭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기 회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이스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최진봉 부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원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치솟는 물가와 물가 상승으로 또 다른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대한민국이기에 이겨낼 거라 믿으며
국민을 위한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전제품도 휴대폰도 최첨단 세상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꼭 지켜야 하는 사회 질서이자 원칙들은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칙으로 교통 신호를 들 수 있습니다. 빨간 신호등에서는 반드시 멈추어야 하고 파란 신호등에서는 움직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모두가 지켜야 하는 원칙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해 법적인 안전보호 장치를 걸고 교통시설물을 디자인 등의 표식을 이용해 한 번 더 안전을 강조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더 과하게 더 많이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 남부에 횡단보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흔히 아파트 진출입로나 주차장에서 보던 장치가 횡단보도에 들어서 인위적으로 멈춤과 출발을 강제하고 있지만 이런 시설물이 아이들의 주의를 끌 수 있다면 그리고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보호할 수 있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이 멈춤반은 교통안전시설물이긴 하나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교통안전시설물로 현행법상 설치가 불가하여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으로 작년 8월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호 제어 기기와 연동하여 설치된 멈춤반은 아직은 그 효과를 논하기에는 이르지만 이런 시설물이 있다면 조금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통학로 주변에는 횡단보도에 대기하는 아이들이 눈에 띄도록 옐로 카펫을 설치하고 아이들이 차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노란 발자국 표시를 넣어 대기하는 등의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시야를 끌 많은 시각적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초등학교 인근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눈높이 신호등도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도로폭이 협소한 지역이 많고 주거 지역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곡각지나 사각지대가 많은 지역인 만큼 우리 구도 시범구역으로 넓은 대로와 차량의 속도를 고려하여 고수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시범사업으로 멈춤바 설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시스템은 법을 만드는 주체도 어른이고 법을 집행하는 주체도 어른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을 위해서는 어른의 관점이 아닌 아이들의 관점에서 시설물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많이 고민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한 해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올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는 여유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